이토준지의 한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방 창문에서는 옆집 뒷마당이 보인다. 그다지 빛이 들지 않는 마당이다. 옆집 사람이 이곳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 초목은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다만 가끔 흰 가운을 걸친 의사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일 뿐이다. 오늘 또 의사가 들어간다. 의사가 일부러 뒷문으로 드나든 것은 아마도 리나의 왕진 때문일 것이다. 리나의 울음소리. 리나는 나보다 2~3살 어린 여자아이고 원체 병약해서 항상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아마도 의사를 싫어하는 것 같다. 비명소리는 의사가 왔을 때 외에도 종종 들린다. 아파서 그런 건지 벌레가 무서운 건지. 벌레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벌레가 얼마나 싫으면 저럴까. 거기다 아주 가끔 내 방에서 리나가 보일 때가 있다. 항상 멍한 눈빛으로 뒷마당을 쳐다본다. 그리고 나와 눈을 마주치면 언제나 웃으며 항상 마당 한쪽에 나 있는 잡초 무더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는다. 마치 저길 보란 듯이. 거기다 그녀의 팔에는 무수한 구멍이 나 있었다. 그 순간 내리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아주 옛날 납처럼 어둡고 무거운 기억이.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임종 전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할아버지 방에 달려갔을 때 엄마는 나를 막으려 하였지만 빠르게 할아버지가 있는 방문을 열었었다. 그때 본 할아버지의 모습은 징그럽고 무서웠다. 할아버지 몸에는 리나처럼 무수한 구멍이 나 있었다. 나는 옛날 생각을 하며 멍하게 리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나의 엄마가 나타나 창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리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친구 히데오를 만나 옆집 이야기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히데오는 몸에 구멍이 나 있는 병이 있냐며 의아해하였고 난 정말로 구멍을 확실히 보았다고. 그런데 가족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 나한테 꿈일 거라고, 착각이라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 히데오는 믿지 않는 듯 하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크게 없었다. 다음날 히데오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왔다. 히데오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히데오는 내가 해준 리나의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해주었고 히데오의 엄마는 이전에 간호사여서 리나가 태어났을 때 옆에 있었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자신의 엄마도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랬지만 나한테만 이야기해준다는 히데오. 리나가 태어났을 때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기다려도 울지 않자 보통 같았으면 죽었지만 이상하게도 리나는 살아있었고 그 상태로 2~3일이 지나자 온몸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고 한다. 히데오의 엄마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그 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 같다며 히데오는 자신이 이야기하고도 엄마가 자신을 놀리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의 책장에 오래된 책들을 발견한 히데오. 버리기 귀찮아서 그냥 놔둔 할아버지 책이었다. 나는 히데오에게 그건 할아버지의 책이라고 말해줬다. 히데오는 책을 둘러보다 할아버지 일기를 발견하였고 히데오는 예전부터 오래된 책들에 관심이 많아서 할아버지의 일기에 관심을 보였다. 거기다 혹시나 이 일기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적혀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에 나 또한 호기심이 생겼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들이 적혀있다는 할아버지의 일기. 글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림도 있었다. 9월 12일 오늘 희귀하게도 누군가가 방문을 했다. 옛 전우인 요네스이다. 30년 만이라니 원래대로라면 서로 얼싸안고 재해를 기뻐해야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태가 이상하다. 안색도 안 좋고 겨울도 아닌데 코트를 입고 있었다. 방 안에서도 도무지 벗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있던 요네스로부터 예상 밖의 물건을 건네받았다. 진녹색의 옥으로 된 조각이었다. 전쟁 중 자바의 밀림에서 같은 부대였던 요시무라가 발견한 물건이다. 기묘한 조각품이어서 기억하고 있다.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요네스는 이것을 공동품 가게에서 고가로 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네스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어 했다. 그런데 원래 지주 집안 출신인 요시무라는 전역 후 회개한 열병에 걸려 한기를 호소하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요네스에게 얘기해줬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그 조각을 놔둔 채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9월 13일 그 조각을 쳐다보면서 하루를 보냈다.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9월 21일 아침부터 한기를 느꼈다. 일찍 잠자리에 들자 9월 23일 한기가 가시지 않아 병원에 가보았더니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왔다. 9월 24일 너무나도 춥다. 피부에 뻥 뚫린 건 무엇일까? 9월 25일 오후가 되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갔다. 9월 27일 믿을 수가 없다. 온몸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이 구멍에서 몸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한기의 원인인 것 같다. 9월 29일 오늘 아침 너무나도 간지러워 눈을 떴다. 등에 난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간 것이다. 온몸을 벌레가 휘젓고 다닌다. 미칠 것만 같다.
10월 1일 그날 이후 벌레들이 창문에서 바글바글 날아 들어오는 한각에 시달린다. 조각하고 똑같이 생긴 벌레들이다. 10월 2일 체력이 떨어지고 구멍이 늘어갔다. 이건 저주다. 조각의 저주. 이것을 지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해 조각을 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나 옆집 마당에 떨어지고 만다. 옆집에 저주가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 10월 4일 아들 내외가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오후가 되자 또 그 의사가 왔다.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조각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부터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역시 부모님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 정신은 온전했던 것. 그리고 그 조각의 저주는 옆집 리나한테 옮겨간 거야. 그때 때마침 리나가 나타났고 또 눈이 마주친 리나는 어느 곳을 가리키며 웃었다. 리나를 처음 본 히데오는 갑자기 썰렁해졌다며 한기를 느끼는지 집에 돌아간다 하였다. 리나가 창문을 닫고 들어갔고 나는 혹시나 조각이 아직 마당에 있는지 찾아보았다. 만약에 정말 아직 있다면 없애버릴 마음이었다. 하지만 없었다. 10년이나 지났으니 없는 게 당연할지도 몰랐다. 그때 리나가 다시 창문을 열었다. 거기다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 소리는 의사가 들어온 소리였다. 리나는 의사를 보고 기겁한 표정이 보인다. 무서워서일까? 창문이 닫히고 또 리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거기다 그날은 어두워질 때까지 비명소리가 들렸다. 일기에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사라는 게 과연 누구일까?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던 의사와 리나의 집에 찾아오는 의사와 비슷해 보였다. 그때 의사가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혹시나 아직 그 조각이 옆집 어딘가에 있어서 의사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난 요즘 고민에 빠져 있었다. 리나를 위해 그 저주의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앞에 히데오가 보였다. 나의 고민은 히데오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걸 들은 히데오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리나가 저렇게 된 게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히데오와 헤어지고 집에 왔어도 나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다. 고민 끝에 옆집에게 조각에 대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마당에 있는 리나를 발견하였다. 집 밖으로 나온 리나는 처음 보았다. 어떻게 된 거지? 거기다 리나의 몸에 있던 구멍은 사라져 있었다. 그때 리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를 보며 웃는 리나를 보며 나는 도대체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어느 폭풍이 부는 밤 가족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방 창문을 확인하라는 말에 방으로 가게 되었다.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 덜덜거리는 창문 소리가 들리고 난 커튼을 걷었는데 온몸에 구멍이 난 사람이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히데오라고 말하는 사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얼굴. 히데오는 창문을 깨고는 할아버지 일기에서 본 조각을 보여주었다. 옥으로 된 조각. 히데오는 일기를 본 날 리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 주었다고 하였다. 히데오는 워낙 저주나 미신을 믿지 않는 성격이라 비싼 옥에 탐을 낸 듯 하였다. 하지만 일기에 있던 저주는 사실이었고 조각을 버리려고 수없이 노력하였지만 결국 버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때 부모님도 방에 들어오고 히데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 보인다. 히데오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거기다 지금 의사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어서 도망왔다며 의사는 알 수 없는 녹색 약물을 주사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 녀석은 인간이 아니라며 조각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저주의 사자라고 한다. 그때 녀석이 왔다는 히데오의 한마디. 의사가 나타났다. 의사를 보고 무작정 도망치는 히데오. 의사는 집안에는 쳐다보지 않고 그저 천천히 히데오를 따라갔다. 다음날 히데오는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옥으로 된 조각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이토준지의 한기가 끝이 났습니다. 끔찍하고 놀라운 소재의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워낙 기괴한 내용이다 보니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는데도 읽는 도중 온몸에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제 몸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역시 저만의 착각이겠죠? 뭔가 구멍이 뚫린 사이로 벌레가 지나간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이토준지는 정말 뭔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소재를 잘 선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하나의 떡밥인 의사를 만들어 찝찝한 기분을 하나 더 남겨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의사는 무엇인지, 왜 나타나서 녹색 약물을 주사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저 의사가 저주에 걸린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의 눈에도 보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토준지의 한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